유환요소 해석 과정 중에서 가장 많은 컴퓨터 계산 시간과 기억 용량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방정식을 조립하고 푸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유환요소 방정식을 효율적으로 조립하고 푸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강성 행렬의 특성을 적절히 이용한 방법들입니다. 그러면 먼저 강성 행렬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강성 행렬은 대칭 행렬입니다. 강성 행렬의 대칭성은 카스티글리아노의 제2정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강성 계수의 개념에 의하면 강성 행렬의 i행 j열의 원소 kij는 fi의 델타 j에 대한 편도 함수이며 카스티글리아노의 정리에 의해 fi가 변형 에너지 u의 델타 i에 대한 편도 함수와 같다는 사실을 결합하면 kij와 kji가 같음이 증명됩니다. 따라서 강성 행렬은 대칭 행렬입니다. 강성 행렬은 대상 행렬입니다. 즉 강성 행렬에서 0이 아닌 값을 갖는 원소의 분포는 행렬의 대각선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좁은 띠를 이루고 있습니다. 행렬의 한 행에서 띠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최대 개수를 대상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각선 원소에서부터 띠의 가장 바깥쪽 원소까지의 개수를 반대상폭이라고 합니다. 강성 행렬은 또한 성긴 행렬입니다. 강성 행렬이 크기가 커질수록 대상폭의 행렬 크기에 대한 비율은 작아집니다. 또한 대상폭 안쪽에서도 0이 아닌 값을 갖는 원소의 밀도가 낮아집니다. 그 이유는 강성 행렬의 행과 열이 자유도의 번호에 따라서 배열되는 데 반해서 자유도의 번호가 인접하거나 또는 가깝지 않은 요소들이 공간적으로는 인접해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강성 행렬은 양정치 행렬입니다. 양정치라 함은 행렬의 앞과 뒤에 임의의 벡터를 곱했을 때 계산되는 스칼라 값이 0보다 큰 성질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유한 요소 모델에 저장되는 변형 에너지는 2분의 1 델타 F이며 여기에 유한 요소 방정식 F equals K 델타의 관계식을 대입하면 변형 에너지 식을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 식은 강성 행렬 K의 앞뒤에 임의의 벡터 델타를 곱한 꼴이 됩니다. 그 다음은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열거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정식의 해법은 가우스 소거법, 촐레스키법, 반복법, 정적 응축법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환요소 방정식의 조립 해법은 이 중에서 주로 가우스 소거법을 응용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대상 행렬법, 스카이라인 조립해법, 프론탈 조립해법과 정적 응축법을 응용한 부구조 해석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성 행렬의 대칭성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강성 행렬의 대칭성을 이용해 행렬의 상삼각형 또는 하삼각형만을 저장한다면 컴퓨터의 기억 공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부분만의 정보만으로 가우스 소거가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간단한 방정식의 가우스 소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여주는 것은 가우스 소거법에 의해서 강성 행렬을 상삼각 행렬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가우스 소고의 각 단계별로 보면 완전히 소고되지 않은 부분이 대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 삼각형에서 소고된 원소의 값은 0이므로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우스 소고 과정에서도 행렬의 대각선 윗부분만으로 전체의 값을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상 행렬법은 강성 행렬의 대칭성과 대상의 특성을 이용해 강성 행렬의 대각선 위 반대 상폭 이내의 부분을 직사각형의 배열로 조립하고 또 그 상태에서 가우스 소고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가우스 소고가 대상 행렬법에 의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상 행렬법을 이용함으로써 소요되는 컴퓨터의 기억 공간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에 표시된 바와 같이 직사각형의 배열의 한쪽 부분의 빈 공간이 0, 즉 불필요한 원소로 채워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필요한 기억 공간을 제외시키고 좀 더 압축된 형태로 강성 행렬을 조립해 푸는 방법이 스카이라인 조립 해법입니다. 그림에 표시된 바와 같이 대각선 원소로부터 0이 아닌 값을 갖는 가장 바깥 원소까지를 따서 1차원 배열로 저장하고 그 상태에서 가우스 소고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대각선 원소로부터 가장 바깥 원소까지의 길이를 스카이라인 높이라고 합니다. 화면의 애니메이션은 강성 행렬이 1차원 배열로 조립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카이라인 맵은 대각선 원소가 1차원 배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대상 행렬법과 스카이라인 조립 해법은 방정식을 조립하고 푸는데 컴퓨터의 주 기억 공간만을 이용합니다. 그러므로 이들 방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의 크기는 컴퓨터의 주 기억 용량에 의해서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드디스크 등 컴퓨터의 보조 기억 용량은 주 기억 용량에 비해서 훨씬 큽니다. 프론탈 조립 해법은 주 기억 공간과 보조 기억 공간을 활용해서 유한 요소 방정식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970년도에 아이언이 제안한 이 방법은 일명 웨이브 프론트법이라고도 합니다. 방정식을 조립하는 도중에 조립이 완료된 방정식을 소거해 나가는 방법이며 주 기억 공간과 보조 기억 공간을 병용합니다. 주 기억 공간에는 조립이 되었으나 아직 소거되지 않은 방정식을 저장하고 보조 기억 공간에는 조립이 완료돼 소거된 방정식을 저장합니다. 제한된 주 기억 용량의 컴퓨터를 이용해 비교적 큰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에 속도가 느린 보조 기억 공간을 이용하므로 스카이라인 조립 해법 등에 비해서 처리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간단한 모델의 해석 예를 들어서 프론탈 조립 해법의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12개의 사절점 사변형 요소로 구성된 유한 요소 모델의 예입니다. 20개의 절점이 있으며 각 절점에서 자유도의 수는 2개입니다. 따라서 전체 자유도의 수는 40개입니다. 먼저 원래 형태의 강성 행렬, 즉 40 by 40의 정방 행렬에 요소의 강성 행렬이 어떻게 조립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요소의 번호에 따라서 첫 번째 요소부터 차례로 강성 행렬이 조립되고 있습니다.
강성 행렬이 모두 조립되고 난 다음에 가우스 소고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강성 행렬의 조립이 전체적으로 완료되기 이전에 일부 행과 열이 완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립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완성된 행과 열은 소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도 28에 해당하는 행과 열을 주목해 봅시다. 이 행과 열은 해당 절점을 포함하는 요소들이 모두 조립되면 완성됩니다. 요소의 강성 행렬이 1번 요소부터 차례로 조립되면 6번 요소가 조립됨으로써 자유도 28의 행과 열의 조립이 완성됩니다. 1번 요소가 주 기억 공간에 조립된 상태입니다. 강성 행렬의 대칭성을 이용해 요소 강성 행렬의 대각선 한쪽 부분만 조립합니다. 여기서 주 기억 공간에 저장된 강성 행렬의 행 또는 열의 수를 프론트 길이라고 합니다. 프론트 조립 해법이 진행되기에 앞서서 최대 프론트 길이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서 주 기억 공간을 확보합니다. 프론탈 조립 해법에 의한 강성 행렬의 조립은 스카이라인 해법과 마찬가지로 주 기억 공간에서 1차원 배열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방형의 공간에 조립되는 것으로 가시화했습니다. 주 기억 공간을 나타내는 정방형의 사각형 왼쪽에 표시된 숫자, 즉 33, 34, 25, 26, 27, 28, 35, 36은 1번 요소를 조립해 주 기억 공간에 채워진 자유도의 번호를 표시합니다. 자유도 33과 34의 행과 열은 1번 요소가 조립됨에 따라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이들 행과 열에 가우스 소거를 적용해 소거된 방정식을 보조 기억 공간에 저장하고 이들 행과 열이 차지하고 있던 주 기억 공간을 비웁니다. 2번 요소를 조립합니다. 이때 자유도 33과 34가 소거돼 비워진 공간을 새로운 자유도로 채웁니다. 적색은 새로 조립된 원소를 나타냅니다. 자유도 25와 26의 조립이 완성되었으므로 소거를 하고 보조 기억 공간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런 방식으로 3, 4, 5번 요소를 조립해 완성된 자유도를 소거해 보조 기억 공간으로 옮깁니다. 이제 6번 요소를 조립하면 자유도 27과 28이 완성됩니다. 자유도 27과 28의 행과 열을 소거하고 보조 기억 장치로 이동시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자유도에 대한 소거가 진행되고 소거된 모든 방정식을 보조 기억 공간에 저장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보조 기억 공간에 저장된 방정식을 끝에서부터 역순으로 읽어들여서 역대입 과정을 진행하면 방정식의 풀이가 완료됩니다. 방정식의 정적 응축과 부구조 해석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방정식의 정적 응축이란 방정식의 일부 자유도를 다른 자유도의 함수로 만들어서 소거함으로써 방정식의 크기를 축소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x, y, z 세 개의 미지수를 갖는 3원 1차 연립 방정식의 예를 들어봅시다. 미지수 z를 소거하려면 식 3을 변형해 z에 관해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 식의 z를 식 1과 2에 대입해 정리하면 미지수가 x와 y만 남는 2원 1차 연립 방정식으로 축소됩니다. 이와 같이 대입법에 의해
방정식을 축소하는 과정을 정적 응축이라고 합니다. 유한 요소 해석에서는 전체 자유도 델타를 소거할 자유도 델타 B와 존속시킬 자유도 델타 C로 나누고 정적 응축을 적용해 델타 C만 남는 응축된 방정식으로 축소합니다. 그 과정을 수식으로 표시하면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강성 행렬과 변위 벡터, 힘 벡터를 각각 소거할 자유도와 존속시킬 자유도로 분할해 전개하면 두 개의 대수 방정식으로 표시됩니다. 식 2를 소거할 자유도 델타 B에 관해서 정리하면 식 3과 같이 쓸 수 있으며 식 3을 식 2에 대입하면 식 4를 얻습니다. 그리고 좌변의 수식을 응축된 강성 행렬 K바로 간략하게 표시하고 우변을 응축된 힘 벡터로 간략화하면 새로운 방정식의 정적 응축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절점 자유도가 1인 16절점 라그란지 요소의 강성 행렬에서 4개 내부 절점의 자유도를 소거해 정적 응축을 하면 요소 가장자리에 있는 절점 자유도만을 포함하는 12x12의 응축된 방정식을 얻습니다. 유한 요소 해석에서 정적 응축은 몇 가지 용도로 활용됩니다. 버블 모드, 부적합 모드 등 요소의 내부 자유도를 응축하는 데 사용되며 제약 조건식을 부여하는 데 사용되며 부구조 해석법에 사용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구조 해석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석 영역을 몇 개의 부구조로 분할합니다. 정적 응축을 적용해 각 부구조 경계의 자유도는 존속시키고 부구조 내부의 자유도는 소거합니다. 그 다음은 각 부구조에 응축된 방정식을 조립합니다. 이 단계는 요소의 방정식을 전체 방정식에 조립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조립된 방정식을 풀어서 존속된 자유도의 값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존속된 자유도의 값을 각 부구조에 소거된 방정식에 대입해 응축된 자유도를 복구합니다. 부구조 해석법을 위해서 필요한 계산량은 단일 해석법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구조 해석법을 통해서 계산량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부구조 해석법의 이점은 방정식을 조립하는 데 필요한 기억 공간이 축소된다는 점과 각 부구조별로 방정식의 응축과 복구를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의 병렬 처리에 적합하다는 점입니다.